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파라라는 흰구름 두덩이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들은 내용을 그대로 그려보는 훈련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한 번만 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2번 읽어줄 겁니다. 항상 얘기했죠? 읽어주면 시킨다. 그렇죠? 보여줘도 시킨다. 읽혀도 시킨다.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자, 누가 학교에서 자, 다음 너 시킬 거야? 라고 했을 때 엄청 긴장해서 뇌가 생각하듯이 항상 아이가 그런 긴장된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이 된다면 훨씬 더 훈련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고 산 밑에는 나무들이 쓰러뜨려 놓은 것처럼 가로누워 있으며 맨 아래에 해가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다. 자,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파란 하늘 그림을 그린 것처럼 하늘에는 똑같은 연상을 하면서 들어야 돼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고 산 밑에는 나무들이 쓰러뜨려 놓은 것처럼 가로누워 있으며 맨 아래 해가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다. 자, 제가 이야기한 것을 먼저 들은 내용을 이야기를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끼리 한 사람이 읽어주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저처럼 이렇게 종이와 연필을 준비해서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자, 누가 가장 우리 식구 중에서 정확하게 듣는 뇌가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간. 재밌지 않으세요? 한번 그려볼게요. 저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여러분 그림하고 제 그림하고 저는 동시 안에 있는 내용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제 나름대로 그렸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머니 그림과 제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저는 짠!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요. 비슷한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독해력 점수가 여러분 아이들이 독해력 점수가 몇 점인지 채점까지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거는 1학년이든 6학년이든 중학생도 한번 똑같아요. 채점을 해보는 거예요. 첫째, 하늘에는 별이 어떻게 떠 있다고 말했나요? 우리나라 말 참 어려워요. 왜? 하늘에 별이 총총 떠 있다고 그랬죠? 총총은 여기다 몇 개 그려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엄마 아마 2개 그려놓은 엄마 있을 거예요. 2개, 별 2개. 왜요? 총총. 자, 이게 애매한 게 여기서 그림 몇 개 빼버리면 하늘에는 별이 드문드문이 돼요. 여기다 별을 몇 개 더 버리면 하늘에는 별이 빽빽히가 돼버려요. 이 아이가 총총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서 있냐 안 서 있냐, 자, 이 부분이 결국은 결정이에요. 그럼 벌써 여러분이나 여러분 아이의 점수가 33점짜리 하나가 이미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를 그림을 보니, 내 그림을 보니 이거는 충분히 총총이다, 아니면 빽빽이다, 아니면 드문드문이다. 우선 크게 총총보다 많은 건 빽빽이고 적은 건 드문드문이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서 점수를 매겨보라는 거예요. 점수 매겨보면 자, 요게 33점짜리죠. 산 밑에는 나무들이 쓰러뜨려 놓은 것처럼 가로누워 있으며, 자, 이제 별 얘기에서 나무 얘기로 돌아갔어요. 산 밑에는 나무들이 쓰러뜨려 놓은 것처럼, 자, 한번 볼게요. 나무가 자, 어떤 나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무인지 한번 볼까요? 자, 1번 나무다, 2번 나무다, 3번 나무다. 어떤 걸까요? 자, 1번, 2번, 3번. 어떤 거예요? 3번이요? 그럼 왜요? 왜 3번이냐는 거죠. 그거를 쓰러뜨려 놓은 것처럼 이라고 한 거에서 끝까지 잘 들으면 뒤에 함정을 파놨죠? 쓰러뜨려 놓은 것처럼 가로 누워 있으며, 가로. 이게 가로가 아니잖아요. 이게 가로가 아니잖아요. 글 속에서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을 파놓으면 문제를 읽고 반드시 함정에 빠지는 애들이 틀리는 거예요. 반드시 저는 가로 누워 있으며 이게 가로잖아요. 산 밑에 나무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두 개나 그 이상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산 밑에는 나무들이 쓰러뜨려 놓은 것처럼 가로 누워 있으며, 맨 아래 그랬더니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여기다 그리는 사람이 있어. 해를요. 해가 이쪽으로 지잖아요. 이렇게 그냥 문장에서 나오는 그대로 맨 아래 해가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다. 그런데 눈을 뜬 거를 그렸어요? 웃는 것을 그렸어요? 햇님, 방긋 햇님을 그렸어요? 틀렸죠. 나무는 쓰러뜨려 놓은 것처럼 가로, 별은 총총, 해는 눈을 감고 자고 있다. 33점, 33점, 33점.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들의 독해력은 얼마나 되시는지요? 자, 이렇게 이 아이가 글 속에서 이미 그림으로 연상을 해서 그릴 수 있고, 그 그림을 보고 다시 이야기로 표현해보고, 여기까지만 하면 요거는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에게 꾸준히 훈련을 시키면 뭐가 좋아지느냐? 바로 융합이에요. 응용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어떤 걸 읽든 간에, 시험 문제를 읽든 뭘 읽든 그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깊이 생각해서 절대 함정에 안 빠져요. 이 아이는 앞으로 총총을 드문드문으로 그릴 일은 평생 없을 겁니다. 항상 임자되는 뒤에 앞뒤로 꾸며주는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는 훈련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확하게 듣는 훈련을 해봤어요. 이 훈련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나중에는 정말 긴 글도 읽고 도표나 그림으로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훈련이 마치면 그때부터 그걸 응용하는, 융합하는 훈련이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죠? 아이와 함께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이것은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누구도 가르치지 못하는 정말 대단한 방법인데,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이걸 들으셔서 가장 훌륭한 교사로서의 역할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하고 이런 공부하면 전혀 화낼 일도 없죠. 함께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명쾌하게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